이해찬 전 대표와 유시민 작가의 등판. 아니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오합지 왕이 아니라 오합지 협력을 하고 아니 이러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잖아요. 오합지졸일지 오합지 왕이 될지 오합지 극이 될지 부족해요 두 사람이. 하지만 부족해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어떨지를 보는 것이 이번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업무 나가버리면 전두환도 경제는 잘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아니거든. 누굴 자꾸 데려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지율을 얻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유권자 수준이 이제는 후보를 능가해요. 이제는 달라졌다니까요. 네.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 고문이 이 국민의힘 선대위를 지칭해서 오합지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부 다 왕이 되려고 한다. 뭐 윤석열 후보만이 아니고 뭐 김종인, 이준석, 김병준, 김한길까지 다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딱 하면서 선거 전면에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또 나아가서 유시민 작가의 등판은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 TK에 가서 한 전두환 발언에 또 후폭풍은 어디까지 미칠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배 소장님이 이해찬 전 대표와 유시민 작가의 등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죠. 지지율 결집에 도움이 된다. 굉장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네네. 이해찬 전 대표 또 유시민 전 이사장, 네. 노무현재단 이사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인 지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씩 건드려주면 지지층들이 더 결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결집하는 효과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합류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네. MZ세대 견인데요. 여성 견인데요. 그리고 중도층 견인.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조금이라도 1%, 3%포인트 더 결집하는 효과는 있어요. 이른바 근데 집토끼들을 그렇죠. 모으는 효과는 있다. 있죠. 약간의 이 지지 기반을 더 단단히 하는 효과는 있다. 네. 하지만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이재명인 거죠. 사람들은 유시민 전 이사장 달변가예요. 네. 토달 아니에요. 토론의 달인이잖아요. 네, 네. 그럼 토론 달인이 뭐예요? 그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토론의 달인인 것이고 유시민 전 이사장의 생각인 것이지 이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와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선거에 대한 자기 학습의 이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다. 네. 말 그대로 다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해찬 전 대표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 이재명 후보하고 한 편이잖아요. 네. 탈은 안으로 굽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맞구나. 국민의힘에 문제가 많네. 이해찬 전 대표가 오합지왕이라고 했으니까 지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이해찬 전 대표의 기대감이고 한편으로는 은근슬쩍 전략가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이 일어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반사이익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것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냐? 아니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오합지왕이 아니라 정말 협력을 잘해서 김종인, 이준석 두 명과 협력을 하고 네. 연대를 하고 연대를 하고. 아니 이러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양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 두 사람의 협력을 보고서 중도층이나 2030번 여성 유권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오합은 맞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명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예요. 네. 이렇게 네 사람을 다 협력을 잘해서 된다면 지지율이 극대화되는 오합지졸이나 오합지왕이 아니라 오합지극이 되는 거죠. 극대화되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윤석열 할 노릇이다.
윤석열 후보가 할 역할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고 최진실 배우가 나왔던 왕년에 정말 유명한 CF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합지졸일지 오합지왕이 될지 정말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극대화되는 오합지극이 될지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하기 나름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백지장 한 장 차이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 이해찬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등장을 했을까요? 아니, 선거 지금 때 시장에 등장한 선거 비밀. 때잖아요. 1번 비밀. 비밀. 자, 선거 때다. 선거 때. 선거 때가 아니면 왜 등장합니까? 네. 두 번째, 쫓아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지지층 결집이 그러니까요. 필요한 시점이다. 필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서른 의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때 짠하고 나서줄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전 이사장 네. 의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나 유시민 전 이사장도 등장을 안 해봐요. 짠하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하고만 다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봐도 별 도움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이번 대선은 벌써 우리 시간을 통해서 깜짝 놀랄 게 우리 시청자들이 한 달 전에 예전에 우리 방송을 할 때 인재 영입 아무런 도움 안 된다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배 소장 네. 뭐 계룡산을 갔다 와서 뭐 도차를 그게 아니라요. 데이터로 보인다니까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윤석열만 봐요. 충분해서 아니야. 부족해요 두 사람이. 하지만 부족해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어떨지를 보는 것이 이번 대선이기 때문에 네.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전 이사장 도움 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까지 도움이 되는 건 그거는 후보예요. 후보가 중요합니다.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누굴 자꾸 데려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지율을 얻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유권자 수준이 이제는 후보를 능가해요. 유권자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는 달라졌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와서 도움을 주는. 그래서 김종인 총괄상임위원장, 이준석 당대표도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김종인, 이준석만 보이고 윤석열이 안 보인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순간 지지율이 이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해야죠. 하지만 얼마나 이준석 2030 MZ세대 견인차죠. 김종인 중도층의 승부사 마법사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 보면 감동이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이 어느 날 등장해서 그거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윤 후보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요? 안철수 후보도 연대 안 하려고 했지만 연대합니다. 연대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싱크로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유권자의 반향으로 가는 거죠. 예. 유권자들이 MZ세대가 감동하고 윤석열 정치 초짜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만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꼭 후보가 뭐 전면에 나서서 여기저기 뭐 다니는 이런 것보다 그 전체 팀워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 제가 배 소장이 중요했다고 4명의 사람과 얼마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느냐. 네. 이러면 이제 오합지졸이나 오합지왕이 아니라 오합지극, 오합지탈. 네. 정말 해탈하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네. 그 가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얼마만큼 자기의 경쟁력,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목소리도 그렇고 목소리는 그건 후보의 고유한 특성이니까요. 네. 조금 더 정교하게 네. 가끔씩 약간 업돼. 이재명 후보 너무 업돼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네. 근데 너무 나가버리면 전두환도 경제는 잘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 말 나온 김에 그 전두환 발언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기분이 업된 거예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요. 술 많이 드시면 이건 뭐 이재명 후보가 술 많이 마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분이 업되잖아요. 술을 마시면. 네, 네. 근데 술을 안 마시더라도 기분이 업되면 네. 해야 될 말 이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하. 예. 결국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대하거나 또는 기대하지 않았거나 실망스러운 발언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예. 이재명 후보는 보수 쪽의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박정희만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으로 충분합니다. 네. 박정희를 잡아라 이재명, DJ를 잡아라 윤석열.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그 발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만 떼서 비판을 한 것이고 그 또 경제를 그 당시에 전두환 시대에 호황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문제냐. 이제 그러한 대응법은 괜찮은가요? 안 되죠. 평가가 어때요? 대선은요 다 네. 뗍니다. 어허. 대선은 문맥 다 생략하고 한 부분만 떼서 공격하는 게 대선이. 그걸 몰랐다면 대선 출마하면 안 되죠. 이 선거 바닥은요 그런 거 부분 다 떼가지고 공격하고 이게 대선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선판은 진흙 뻘판에서 구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한테 호의적일 것이다. 나 이런 의미로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건 대선을 몰라도 선거를 몰라도 너무 이미 지금 성남시장 경기지사까지 다 해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대선은 처절한 외줄타기 고개다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나는 이 공중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생각하고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할 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할 건 마음껏 해요. 네. 박정희에 대해서 뭐 마음껏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구 비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래도 경제는 잘하지 않았냐? 대한민국 사람 동의하잖아요. 동의하잖아요. 그리고 60대 70대 이상도 일부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TK 민심 더 잡을 수도 있잖아요. PK 민심도 더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등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 전두환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발언 막후도 알아봤습니다.